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는 아마 그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작년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또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학생들이 시간 절약 차원에서 빨리 좀 정리해보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 저 혼자 해도 되는 학생들일 텐데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절약되거나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우리 5급 학생들뿐만 아니라 7급 학생들, 그 다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경찰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고 있는 교재인데, 지금 이제 강의는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전제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워딩은 5급 학생들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급 시험을 대비해서는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가려 드릴 테니까 보지 말라 이런 부분은 보지 마시고 꼭 의미 있게 보라 이런 부분은 보시고,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5급 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7급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이 학생들은 점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봐야 됩니다. 우리 5급 학생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부담이 따른다 이런 부분,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는 나오더라도 답치로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이런 부분들은 전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리지 않고 봐야 됩니다.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죠. 마스크는 꼭 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다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치면. 저도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려보니까 이게 그냥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거라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아마 테스트하면 60대 이렇게 될 거예요. 2차 시험 한 달 나오면 아마 70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령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조심을 해야지, 내가 물리적 나이가 25살이다, 24살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은 일단 본인이 한 달 정도 날아가요. 그 다음 두뇌 회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떨어지는 느낌인데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두뇌 회전율이 떨어진다,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큰 피해가 되니까 일단 본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남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을 잘 지키는 게 지금 중요하고, 혹시라도 정부 조치가 1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은 그래도 시험 볼 때까지는 쓰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합니다. 어느 순간에 탁 걸려요. 저도 내가 설마 걸리겠나 했는데 내가 설마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한 4주 정도는 아주 힘드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놀 때는 괜찮아요. 놀 때는 뭐가 걸리든지 우리가 다 이기는데 공부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헌법의 개념 부분인데 칠판 한번 볼까요? 그래도 아마 헌법 책을 잡은 지가 오래될 거예요. 오래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만은 또 혼자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거 기억을 되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교재가 구판이 있으면은 추록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추록을 별도로 이제 세 판 사지 마시고 추록이 자료실에 가면 있습니다. 추록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내 교재에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추록이 있으니까, 아니면 추록을 미리 이렇게 강의 진도 범위에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살펴봐가지고 이 부분은 추록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서 대처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규범의 분류 기준인데 헌법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죄례 있는 부분을 형식적 의미헌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밑에까지 다 포함하면은 실질적 의미헌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 기준으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헌법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헌법이다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하고,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헌법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말이 또는 근대라는 말이 포인트이지 이어지는 말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근대 입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현대 입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입헌이란 말은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현대에 붙이든
근대에 붙이든 그 의미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존재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실질 또 형식적 음연법이고, 성문헌법은 이꼴 형식적 음연법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고, 그렇죠? 근데 불문헌법은 실질적 음연법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 난이도에 따라서 연성과 경성으로 구분하고, 개정 난이도 어렵게 개정을 하면은 경성, 수월하면 연성, 기준은 법률보다, 그렇죠? 법률보다 어렵게 개정하는가, 쉽게 개정하는가. 자, 이 문제만 보시면은 1번에 헌법재판제도와 관련 있는 헌법, 이렇게 역사 발전 기준입니다. 당연히 현대가 되겠죠. 헌법재판이다 이 부분은 법적 정의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기능적 권력분립과 관련이 있다 하면 근대와 현대 중에 권력분립 앞에 기능적이다 이렇게 하면 현대적 의미죠. 고전적 권력분립 이렇게 하면 근대적 의미고, 기능적이다 이렇게 하면 상호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아마 고등학교 수준의 개념 정의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다만 3번이 조금 어렵죠. 성문헌법 이꼴 경성입니까? 성문헌법 이꼴 경성? 그건 아니죠. 아니고 불문헌법 이꼴 연성입니까? 이거는 맞아요. 불문헌법 이꼴 연성이다 이 말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문헌법이다 이런 얘기는 상위 헌법이란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를 불문헌법 이렇게 불러요. 불문헌법 국가. 하기 때문에 불문헌법 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는 법률 이하의 규범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문헌법 국가에서 헌법을 바꾼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절차가 높더라도 법률 정도 절차니까 우리가 연성과 경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법률보다 어렵게 고치는가 아니면 쉽게 고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으니까 불문헌법 이꼴 연성헌법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은 오답에 나올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시고, 5번입니다. 실질적 의미헌법에 속하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포함이죠. 뭐 1번에서 5번까지 뭘 골라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규범의 내용 안에 기본권이 있거나 통치구조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헌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교재에 와서 자 봅니다.